자, 마지막 챕터는 발명의 완성과 최종 정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음미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발명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에서 도움이 되는가라는 큰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그래서 어떤 발명이 돈이 되는가 라는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기준을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건드려 줘야지 발명의 실마리가 풀릴 것인가를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발명이 찾아진 발명의 실마리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아가서 할 거는 이렇게 발걸음을 띈 발명이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표를 찍는 과정이 그냥 만들다 보면 완성이 됐다.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만들다 보니까 계속 생각을 더하니까 만들어졌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뭔가가 체계적인 어떤 방법 또는 체계적인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스스로 발명에 완성 바라보고 만들어서 완성하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큰 맥락에서 이런 스텝을 밟는구나라고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발명을 더욱 발전시켜 완성하는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앞서 제가 세 번째 챕터와 네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본적인 발명의 시작점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이런 부분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해결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세트가 발명의 핵심 특징입니다. 발명의 기본적인 핵심 특징은 이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채택했어. 이게 기본적인 특징이 됩니다. 이것만 나오면 발명이 90% 완성이 된 겁니다. 90% 완성이 됐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제 완성도를 높여야겠죠? 그 다음에 될 건 부수적인 특징입니다. 부수적인 특징. 이 90%가 완성됐는데 이렇다고 이게 어떤 제품으로 만들 건 아니잖아요. 자, 이거를 제품적인 측면에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또 들여다 봐야 합니다. 다 좋은데 이거를 실제 만들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을까? 뭐죠? 역시나 고통을 찾는 겁니다. 고통을 찾는 겁니다. 불편함, 뭐 문제점, 뭐 단점, 이런 고통을 찾는 것, 그 과정을 또 해야 됩니다. 어디서 이미 만들어진 90%의 이제 큰 그립 안에서 또 나머지 부족한 걸 엄지 찾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대한 해결 수단을 또 찾는 겁니다. 세 번째 챕터와 네 번째 챕터의 되돌입니다. 한 번 더 부수적인 특징을 찾아서 만들고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 95%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또 그 과정을 또 답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과정에 고통은 없는가? 또 새로 그거에 대한 해결 수단은 없는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만들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전체 발명을 완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까지? 100% 절대 아니에요. 100%까지 만들다 보면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너무 만족할 때까지 만들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보통 한 95%까지 만들면 적어도 특허의 시작점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95%는 특허 제품이잖아요. 특허 제품이면 기본적인 발명의 핵심 특징만 갖고도 와 이거 매력 있어라는 그런 평판을 받기 충분하거든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100%까지 만들기보다는 한 95% 정도까지는 만들고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 시점이 바로 어느 정도 발명이 완성됐다. 이거 이 상태대로 제품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는 1차적인 발명의 완성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거기서 또 새로운 숫자가 만들어지거든요. 내가 발명 단계에서 아무리 100% 만든다 해도 실제 시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또 아쉬운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100%까지 가지 말고 이릉에 이 정도면 완성도 아주 괜찮아 정도 95%까지 만들면 그러면 발명이 완성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핵심 특징을 만들고 그거를 또 다시 내면을 들여다봐서 고통을 찾고 해결 수단을 적용을 하고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거치느냐? 발명을 기본적인 고통을 이제 실마리를 찾고 해결 수단을 채택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이 내부적인 스텝입니다. 내부적인 스텝. 이거를 바로 인사이트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발명 자체에
내면을 들여다봐서 거기서부터 힌트를 얻어가는 거죠. 정확히는 6단계가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되는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1단계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뭐지? 2단계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세 번째 유사한 해결 사례는 또 없을까? 뭐 이런 거죠. 아까 보여드렸죠. 유사한 해결 사례? 이거는 뭐 이제 안진뱅이 밥상에서 다리 접는 거에서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네 번째 단계는 유사 해결 사례를 여기다 채택하는 게 용이한가?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판이 있고 수직한 이런 다리가 있을 때 선택적으로 접었다 펴는 거니까 구조는 어쨌든 간에 연관이 있거든요.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은 없는가? 부작용이 심하면 이거는 건드려서는 안 돼요.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뭐 지금 경우는 부작용이 없죠. 그러면서 또 마지막 단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부수적인 장점은 없는가? 장점 찾는 것까지 이런 질문을 돌리면서 어떤 유사한 해결 수단을 채택을 하면 기본적인 고통과 기본적인 거기에 대한 해결 수단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핵심 특징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세컨 스텝으로 부수적 특징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 또 다른 분야에서 갖고 하죠. 이렇게 또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부적 특징,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가면서 다른 분야에서 이제 뭔가 괜찮은 구성을 갖고 오며,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발명의 완성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완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뭐 정말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팍 일어가는 경우는 정말 뭐 이런 것까지는 없겠지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 좋은 발명을 순간적으로 하는 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스타캐티를 개발하신 대표님께 얘기를 들어도 그분이 순간적으로 옛날에 낚시를 했던 그게 떠오르셨답니다. 낚시를 하면서 야광찌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이것도 그 야광찌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고양이들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거기서부터 포착을 해가지고 실제 수면에 대응하는 물이 들어있는 튜브, 거기 야광 물고기 이렇게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는 다르지만 내 경험에 의해서 채택을 하는 게 될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내가 다른 분야를 찾건, 결국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특징을 채택을 하고 완성을 하고 또 부수적인 특징 채택하고, 이런 식으로 발명은 완성이 되어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발명의 완성 사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은 어디 가서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커피숍은 점심시간이 전쟁터예요. 갑자기 손님이 밀리니까. 그러면 자, 커피숍에서는 뭐 종이컵을 쫙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손님 올 때마다 하나씩 빼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제조를 하는데, 여차하면 툭 쳐서 넘어가더라는 거죠. 이거 자꾸 넘어가는데 이거 혹시 좋은 방법 없을까? 자, 이게 바로 이제 실말입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서 발명의 기회를 포착을 했어요. 야, 이거 보니까 자꾸 이게 넘어뜨리고 하는데, 야, 이거 해결하면 괜찮겠는데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통을 포착했죠? 그러면 이제 인사이트를 가동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혹시 자, 문제의 본질은 종이컵을 그냥 위로 쌌다 보니 발생하는 건데, 아마 이거를 거치대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이걸 쌓으면 아마도 넘어지지 않을 거다. 넘어지는 문제는 해결할 거다. 근데 또 다른 거 없을까? 이거를 거치대를 경사지게 만들면 종이컵을 빼내는 거를 경사진 상태에서 빼내니까 좀 더 수월할 거다. 또 없을까? 종이컵을 뺄 때 만약에 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요거 빼는 게 불편하니까 그 이제 이 측면에다가 이 홈을 따가지고 손가락으로 빼낼 수 있게 하면은 더 좋겠네. 그리고 이왕이면 뭐 이제 이게 몇 개 남았는지 알 수 있도록 여기 홈 따인 데다가 눈금 넣으면은 이것도 좋겠는데? 이렇게 완성된 게 이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구성이 핵심 특징부터 해가지고 부수적 특징, 세부적 특징 짜자작 만들어진 게, 이게 이제 일회용 컵 받침대인데, 실제 이게 예전에는 투썸플레이스에서 모든 매장에서 이 제품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개발자와 투썸플레이스는 달라요. 그래서 이 개발자께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가지고 투썸플레이스에서 이걸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발명을 완성하는 과정은 뭔가 기본적인 고통, 기본적인 해결 방법, 그렇게 만들어진 과정에서 인사이트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또 경사를 또 주고 홈을 따고 눈금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과정을 거치면 그러면 이제 발명이 완성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추 95%까지만 발명을 완성하면 완성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발명을 완성했으면 여러분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남았어요. 보통은 발명을 완성한 분들은 이 설명을 참 못해요. 우리가 이제 특허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기술자 기반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은 만들어낸 거 딱 결과물 보여주고서 야, 나 이렇게 잘 만들었어. 봐줘.는 잘하시는데 이걸 갖고서 이제 뭔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설명들을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상담을 할 때, 자, 이 발명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는 볼트로 조립을 해가지고요. 여기는 오링 있고요. 여기는 해가지고 여기는 그 뭔가 이제 배별기 연결되고요. 뭐뭐 하고요. 뭐뭐 하고요. 뭐뭐 복잡한 기계는 이 설명을 하는데 2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제 답답한 거죠. 나한테는 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뭔가 이제 발명을 잘 설명하는 게 이게 참 이게 방법을 모르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자, 많은 분들에게 자, 그러면 발명 설명한 걸 이런 식으로 한번 좀 공유를 좀 저한테 좀 제공을 해주시면 어떨까요?라고 했더니 이게 의외로 되게 유용하더라는 거죠. 저한테 발명으로서의 특허 검토한 데도 유용하고, 나중에 이분들이 사업화를 할 때 어쨌든 간에 다른 분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뭐 이제 금융하시는 분들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또 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또 아니면은 뭐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PT 할 때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때 이게 유용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발명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발명 설명서를 통해 가지고 발명을 공유하면 이 내가 완성된 발명을 다른 분들하고 공유하고 실제 비즈니스 시작할 때 참 좋다는 겁니다. 이 발명 설명서가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그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들어보셨죠? 엘리베이터 스피치. 이거는 뭐 마케팅이나 뭐 그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건데, 사람들은 복잡하게 길게 설명하는 거 안 좋아해요. 딱 엘리베이터 타고 1층에서부터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내릴 때까지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설명을 끝낼 수 있을 때, 그때 가장 핵심이 전달되면 가장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거예요. 딱 그거. 그래서 발명을 완성하면 다 필요 없고요. 가장 발명의 핵심 특징 있잖아요. 그게 알파의 오메가니까 그게 90%라고 그랬잖아요. 그 발명 내용만 많게도 아니고 딱 한 페이지 정리를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걸로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한테 내 발명을 두루두루 공유할 수가 있어요. 딱 이렇게 준비합니다. 한 페이지입니다. 발명 설명서. 대신에 목차와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가 중요합니다. 이 목차는 발명 설명서이기도 하지만 실제 여러 가지 뭐 지원 사업에서의 발명을 설명하라, 이때에도 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해결 과제인 거죠. 해결 과제. 이거는 뭘 해결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 먼저 점검했잖아요. 고통. 내가 뭘 해결하기 위한 거냐? 이런 부분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거 쓰면 그거 그냥 밝히면 됩니다. 그래야지 야, 이거 진짜 고통스럽구나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경 기술을 좀 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발명은 세상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적어도 반대적으로 되게 좋은 발명이야 라는 걸 비교하려면 기존에는 이랬어 라는 게 어느 정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발명은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았어. 근데 사실은 이런 고통에 대해서 사람들은 해결 방법이 없었다? 가 돼도 좋고, 알고 있는 것 중에 그나마 가장 세련됐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셔도 좋아요. 그나마 가장 괜찮은 건 이런 거였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어. 이렇게 해서 목표, 발명의 해결 과제죠. 과제, 그 다음에 배경 기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 구성. 나는 이 고통을 이렇게 해결했어. 뭐 복잡하게도 아니에요. 딱 심플하게 이 고통을 이런 식으로 원리적으로만 풀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었더니 이 고통이 해결했어. 딱 고통을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때 고통이 해결되겠구나 느껴질 수 있게끔만. 나머지는 좀 상세 도면 같은 걸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줄 안 되지만 나는 이걸 이렇게 풀었어. 난 적어도 캣휠 안에 튜브를, 물을 반만 채운 튜브를 여기다 지그재그로 설치하고 거기다가 야광 물고기를 넣었어. 그랬더니 고양이가 타면서 이 수면 앞두고서 야광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물고기가 그 잡으려고 알아서 그거를 막 밟는 거야. 제가 얘기 드리니 이거 다예요. 몇 줄 안 되죠. 이게 바로 발명의 해결 수단입니다. 나머지는
도면 보고 사진 보고 하면 알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짧게로는 지금 이 3단 구성만 있으면 되고, 이제 4단 구성을 가면 그래서 또 무슨 효과가 있냐. 뭐 이제 당연히 기본적인 효과는 이렇게 해서 고통을 해결했어. 지만 여기서 나가서 이런 효과까지 있더라라는 것까지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해결 효과까지 간단히 넣어주면 이 발명은 완벽하게 설명하게 될 겁니다. 이 발명을 처음부터 15페이지로 설명하게 되면 읽다가 지치고 안 봐지는데,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서 보여주면 딱 간단하게 이 브리핑을 보고 오, 좋은 발명이네, 한번 자세히 보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발명을 이렇게 완성이 하게 되면, 돈이 되는 발명 완성이 되면 발명 설명에서 기재까지 하시면 더 공유하기 좋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상담 시청 온 분에게 이 발명 설명서 샘플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샘플 보시면서 비슷하게 따라 쓰시면 되도록 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참고만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발명 설명서 공유하시면 좋겠다는 걸로 5번째 챕터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